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불교 미래교화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바로 감로교화재단인데요. 감로는 시절이 좋은 때 하늘이 내리는 정갈하고 맛 좋은 이슬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이름처럼 원불교 교화 사업에 달콤한 이슬을 제공하고 있는 감로교화재단과 벌써 3회째 진행되고 있는 교화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로교화재단의 박오진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로교화재단의 이름이 감로는 저희가 달콤한 이슬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멋진 뜻이 담겨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시절이 좋은 때 하늘이 내리는 정갈하고 맛 좋은 이슬. 네. 감로교화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원불교의 미래 교화를 후원하자. 또 감로교화재단을 통해서 원불교의 교화 개척 사업을 지원하고 또 청소년 교화를 지원하고 또 교화 인재를 양성해보자 이제 그런 뜻으로 발족이 된 재단법인이고요. 이 감로교화재단은 처음에 이것이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존경하는 그 상산 법사님께서 그 시봉금, 후진들이 주는 시봉금을 모아서 마지막에 그 시봉금을 좌산 상사님을 드리고 열반하셨습니다. 그래서 좌산 상사님이 거기에 좀 보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드님이신 수산 박재륜 씨께서 또 거액을 희사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어른들의 뜻을 받들어서 원불교 교화 미래를 위한 그런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상사님께서 정말로 흔히 말하는 시드머니, 종잣돈을 만드셔서 그 종잣돈이 점점 불어나면서 재단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로교화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업들이 정해져 있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원불교 교화가 여러 군데에서 의욕이 있지만 재원이 모자라는 곳들 또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곳들이 있죠. 특히 또 청소년 교화 같은 곳은 이제 그런데 정말 감로수 같은 역할 또 그런 교화를 키우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보자 이제 그런 뜻으로 설립된 재단이고 지금 이제 2번의 그 제안서를 받아서 선발을 해서 지원을 했죠. 2차에 걸쳐서 이제 금년이 이제 3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이 교화 지원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벌써 2번의 교화 지원 사업을 거쳐서 올해 3년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화 지원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재단이 원기 99년 4월에 출발을 했고요. 바로 99년에 1차 지원 사업을 공모를 받았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5개를 선정했고 그 이후에 원기 101년에 또 2차 지원 사업을 공모해서 5개를 선정을 했지요. 어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교화의 뜻이 있는 교당 기관들에서 먼저 제안서를 내고요. 또 일정한 날에 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되면 약 그 사업 기간을 1년 반 정도로 보는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그 진행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반 후에 마무리를 하는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해왔고요. 1차 산업에서는 서울교구의 청년연합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 또 해외에서는 워싱턴 교당의 그 주변 대학에 저희들 교전을 놓고 거기에서 메디테이션 선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오가나이징하는 조직화하는 일 이제 그런 일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2차 산업에서는 은동문화원의 외국인 선빵 그걸 지원했고 또 군종교구의 교화 영상 제작 또 아이들을 위한 천심회 동화세상 제작을 지원하고 이렇게 매번 그 의욕적인 그 제안들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가운데 저희 외국인 선방은 제가 한번 다녀보면서 그 모습들을 한번 본 적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군교화 사업의 영상 제작은 최근에 물론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공개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뿌리 내려진 것들이 이제 나무로 성장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드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교화 사업이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정하는 것이. 저희들도 1차, 2차 산업을 진행하고 지난 연말쯤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했는데 3차 지원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 사업 분야를 그러니까 선정된 사업 자체가 그 안의 교화로 단위의 교화로 끝나는 것보다는 어떤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이 성공을 해서 그 모델이 각 교구나 또는 국내외에 파급 효과가 있고 또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그래서 확장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차, 2차는 저희들이 한번 지원을 하면 그것이 그 단위로 끝났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모집 공고를 단연간의 사업도 제안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확장성을 노리고 좀 더 확대 재생산이 되는 성공 사례를 만들기에는 1년이나 1년 반은 좀 짧다. 그런 게 저희들 이사님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뭐 5년 계획도 좋고 3년 계획도 좋고 해서 꾸준히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 성공 사례가 다른 지역과 다른 교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죠. 총 사업 규모가 한 1억 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한 3개에서 5개 교당에게 지원이 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맞습니다.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정도는 분명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내고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주셔요. 그 이사회 때마다 저희 이사들이 좀 격론을 벌이는데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어떤 사업은 그 단위를 볼 때 더 큰 돈이 가야 할 일이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정할 그 과제가 숫자가 줄어들 수 있죠. 그러고 보면 또 다른 사업도 이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그런 걸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아쉬움을 갖는데 그래서 이번부터는 항목 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지 않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사업의 내용을 봐서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것들은 장기간 지원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감로재단이 그걸 선정해서 돈을 주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여기 이사들께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자금 이외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전략적인 지원, 기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같이 고민해서 그 프로젝트 감로재단과 함께 같이 성공 사례를 남기고 그 하나의 성공 사례가 부디 국내외와 전국 여러 곳에서 그것이 벤치마킹 되는 그런 사업이 좀 지원이 되고 저희가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 5월 15일까지 이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게 되면 사업 발표회를 실제로 합니다.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완성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사업 발표회 표정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그 어느 교무님들이나 청년들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보면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으시고 또 그걸 보면서 그분들의 교화 열정을 보는 것도 보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하는 이사들께서 그걸 좀 압축하지 못하고 한 분이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전체 그 재단의 규모가 약 한 30억 정도고 그래서 한 회 그 하는 것이 좀 1억 정도인데 이제
뭐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정말 그 바람직하고 저희들이 꼭 지원하고 싶은 사업이 더 늘어나면 1억으로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고민이 되길 기대합니다. 예. 오히려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더 많은 돈을 지원하길 원하시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공모 선정 발표가 6월 30일로 그렇습니다. 예, 매년 7월 시작이니까. 네. 예, 6월 30일 선정되자마자 바로 말하자면 지원금을 지원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러니까 절반이 먼저 지원되고 절반이 진행된 다음에 진행 결과를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하고 후반기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로교화재단의 지원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교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겠죠. 네. 어떻게 준비하라고 팁을 좀 주신다면 올해는 어떤 것에 중점을 좀 주겠습니다. 팁이라면 그렇고요. 네. 이제 이런 걸 바라지요. 네.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런 것은 아마 어디 계신 교무님들이든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울타리를 넓혀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걸 통해서 뭔가 교화의 불씨를 만들고자 하는 일이 주변 교단과 또 아니면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네네.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검토를 한다면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교단에서 네.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두 가지겠네요.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가와 내가 이 모델을 완성할 수 있는가 이렇게 두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교화를 준비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원불교 교화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것. 이사장님께서는 강남교당의 교도회장님이시기도 하셔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선에서 교화의 모습들을 아주 자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원불교 교화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확장성을 갖기보다는 약간 정체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려운 문제지요. 그리고 또 제가 원불교 교화에 대한 어떤 그 전체를 논하기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강남교당의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아마 분야별, 지역별 교화 전략이 수립돼야 할 겁니다. 왜? 지역별 특성과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다만 제가 오래 살았고 오래 교도 생활을 저는 서울에서만 했으니까 서울이란 대도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려서 고등학교 때 원불교를 만났는데 그 이후로 40여 년을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없는 빠른 변화를 해왔죠. 저희들 교화 환경도 빠른 속도로 변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니즈가 다양화됐다. 현대들의 욕구가 다양화됐고 세대별 니즈가 다 틀려요. 근데 현재 우리 대도시의 원불교의 모습은 그런 다양한 니즈를 모아서 해결하기에는 규모나 이런 사이즈가 다시 말하면 그 준비가 덜 되었다. 준비가 좀 덜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한 예를 들면 저희 교당이 30, 40대 젊은 교화를 해야 미래가 있다. 그리고 30, 40대에 대한 교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0, 40대 교도를 어렵게 교당으로 데리고 오면 반드시 유아나 어린이가 따라와요. 근데 유아나 어린이를 케어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30, 40대 교도들이 교당에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당이 옛날에 그 임원회에서 토론을 한 예를 하나 소개를 하면 일부 교도들은 30, 40대 교도를 위해서 아직은 없지만 어린이를 케어할 수 있는 유아를 케어할 공간을 만들자는 한 분이 있었고
한쪽 팀에서는 네. 그 아이들이 한 10명 모이면 그걸 준비하자는 의견이 있죠.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쪽에서 한 말이 뭐냐면 그러면 그런 준비가 없는데 어떻게 10명이 모이냐. 10명을 모일 때를 기다리다 보면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계층의 다양한 니즈, 연령대별 다양한 니즈를 같이 안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영세교당이 통합을 한다든지 지금 교구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급하다. 네. 전 하나 그렇게 보고요. 네. 근데 저는 그 교화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주인 만들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인을 만들자. 네. 그게 뭐냐면 교무님들은 제가 교도를 주인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강남교당이 처음 비전을 만들 때 꽤 오랜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당과 네. 교회와 절, 타종교의 교화가 잘 되는 성당, 교화가 잘 되는 교회, 정말 교화가 일어나는 절에를 가서 거기서 어떤 시스템으로 절과 교회를 운영하는지, 그분들의 회보, 주간 회보는 어떤 식으로 발행하고, 그분들은 이 헌공금을 걷는 봉투는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저희 다 가져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벤치마킹. 예. 그렇게 해서 그 준비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그 준비를 해서 저희들 비전을 수립을 했는데 종교에 관계없이 그런 교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의 공통점은 제가 교도들, 기독교 말하면 신도들이 주인 역할을 하는 데가 교화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는 들어가는 데 써 있어요, 입구에. 예배만 보고 가는 신도는 사양합니다. 그런 정도까지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울이란 대도시에서 강남교당이 양재동에서 그런 꿈을 꾸고 그래서 불사를 계획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저희들이 이제 2년 전에 자곡동에 불사를 이루어서 이전을 했는데 또 저희 존경하는 이산교감님과 이 헌신적인 교무님들 포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도들이 교당의 주인 역할을 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결국은 준비하는 주체가 교도들이어야 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의 교화 얘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강남교당이 이제 이전 봉부를 하면서 대도시 교화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셨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화의 어떤 모습은 상당히 다양해야 하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분명하겠습니다만 이 대도시 교화의 방향성은 어떻게? 저희가 강남교당 그 불사를 고민하고 그 오랜 기간 많은 교도들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교당은 첫째, 그 열린 교당이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지역민들이 언제든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거나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을 드린 한 집에 어른만 나오시고 아이가 안 나오고 청년만 나오고 어른이 안 나오는 교당은 안 되겠다. 네네. 법회 보러 왔는데 아이가 케어 안 되면 아이를 안고 있다가 법회를 못 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녹아낼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거였고 그러고 보니까 그런 세대별 니즈와 지역의 니즈를 놓고 보니까 그 길은 문화다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화, 가족교화, 문화교화 이 세 가지가 테마로 삼고 그 기조로 설계서부터 모든 걸 반영하고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제 교당을 이사하고 2년 동안 저희들이 그 세 가지의 중추적인 그 포인트를 잡고 교화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 교도들 전부 보람 느끼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를 위한 교화가 미래교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그렇죠.
근데 청년 청소년에게 가장 요즘 어려운 것이 시간을 내는 문제고요. 그리고 삶을 해결하는 문제가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여력을 내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렇게 바쁘고 힘든 청년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고 어찌 보면 정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원불교의 가르침과 마음 공부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비관적인 모습과 희망적인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 작은 공간, 적은 맨파워로 저희들이 일반 교화, 어른들 교화 이걸 하면서 청소년 교화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낼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어렸을 때에 비해서 정말 지금 청소년들은 미디어가 발달하고 IT가 발달하면서 교당을 오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더더욱이 이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주변에 생겼지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교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정 규모에 의한 교화가 저희들이 빨리 그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정말 이 청소년 교화가 우리 교단의 미래이고 이것이 발등의 불이라면 저는 한번 우리 교단에서 큰 발상을 내셔서 어른들이 안 계신 청소년들만을 위한 청소년 회관이나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청소년 교화에 눈 뜨면 주무실 때까지 청소년 교화만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 교화가 될지의 답을 청소년이 내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 그런 일을 한번 구원유하고 싶습니다. 주인 되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감로교화재단이 꿈꾸고 있는 교화 지원의 모습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거에 쭉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1차 사업 가운데서 서울교구 청년연합회 지도자 육성 과정이 지금은 서울 청년들의 연합법회로 발전해 있고요. 매달 한 번씩 각 서울시에 모여있는 청년들이 함께 법회도 드리고 소통하고 그리고 함께 꿈꾸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진 이사장님께서는 감로교화재단의 이사장님이기도 하시고 현재 강남교당의 교도회장님이시고 서울 원경영인회의 회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정말 바쁘게 시간 내셔서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세상 일과 우리 원불교의 일을 같이 하시면서 느끼게 되는 깨달음의 순간, 마음 공부는 과연 어떤 것들을 요즘에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약관의 직장 생활을 하다 나와가지고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해서 이제 세월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 40대 이때 제가 강남교당 생활을 할 때는 너무 일상이 복잡하고 또 이 사업이라는 게 경쟁이고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요. 그게 이제 경계이고 또 그런 인연들이 어떨 때는 서로 도움이 되지만 대개의 경우 이 사업 환경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때 강남교당 법회를 오면 저희 그 집사람인 양타오는 학교 교사였는데 그런 그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분들은 경계의 수가 적고 그러니까 항상 맑고 좋은 언행으로 복을 쌓고 사는데 왜 나는 이 어려운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관계에 얽히고 항상 요란하고 눈을 뜨면 잘 때까지 이 기업이라는 게 수익을 내기 위한 거니까 이제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고 또 어떨 때는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고 그랬지요. 근데 이제 서타원 박청수 교무님을 모시고 강남교당 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느 날 그 박청수 교무님께서 저에게 써주신 말씀이 사상선이에요. 사상선. 경계가 없이 깨우칠 수 없고 경계가 없이 오는 것들은 이제 허망하다. 경계를 통해 공부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세월이 한참 가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참 제가 결코
복이 없어서 사업을 하게 된 건 아니구나 이제 하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와중에 조금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고 하는 갈증을 강남교당의 뜻 있는 도반들하고 교전을 사경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사경이 저한테는 어떤 얘기냐면, 제가 하는 사경 법문 한 구절 한 구절로 제가 지내는 일상을 반조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 반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14년의 사경이라는 기간이 저를 그래도 많이 키워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네.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감로교화재단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화지원 사업이 굉장히 재미있고, 많은 분들한테 절실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또 깨우쳐가면서 많은 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자리 잡겠구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해주신 이 교화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세상살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겪었던 고민이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했던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쉽사리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항상 고민만 하고 다른 생각으로 채웠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말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